6개월치, 1년치 회원권을 끊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문이 닫혀 있고 사장은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하는 경우. 이런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니다. 운동 좀 해보겠다고 6개월치, 1년치 회원권을 끊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문이 닫혀 있고 사장은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하는 경우. 요즘 정말 많이들 겪는 일이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학원에서 몇 달치 돈을 미리 내고 다니다가 갑자기 폐업하면 그냥 사업이 망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증거를 보고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는지 딱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고소해보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회원권을 팔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폐업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3가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폐업 직전 대량 판매 정황입니다. 업주가 경영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폐업 직전에 장기 할인권을 몰아서 판매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폐업 한 달 전부터 1년권 50% 할인 같은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면 처음부터 회수 불가능한 돈을 받아 챙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두 번째, 이미 경영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를 봅니다. 임대료 체납, 직원급여 체불 같은 경영 파탄 징후가 이미 있었는데도 이를 알고 회원을 계속 모집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신규 회원을 계속 받았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의 용처와 폐업 후 태도를 봅니다. 받은 돈을 사업 운영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곧바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폐업 이후 연락을 끊고 환불 요청을 아예 무시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정황이 쌓이면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코로나 같은 예상 못한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카드 승인 내역, 현금 영수증, 계약서 또는 회원 등록 서류, 카카오톡 문자 상담 내역, 프로모션을 하는 현수막, 문자, 폐업 공지 내용 등을 자료로 확보하시고 경영 상태가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이전 직원 진술서 등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다른 피해자를 찾아 함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수사기관도 편취 고의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수사를 할 동력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환불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당장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판결문을 확보해두면 이후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헬스장 먹튀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느냐를 입증해야 하고요. 이는 폐업 직전 대량 판매의 정황, 경영 파탄 상태, 돈의 용처와 폐업 후 태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위 내용을 입증할 증거들부터 차근차근 모아두시고 피해자들을 모아 조속히 법률 전문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 조금이라도 고소를 빨리 해야 피고소인의 변제 자력이 남아있어 피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빨리 받아 추후 강제 집행과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